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개 소프트웨어의 법률적 측면에서 중요한 라이선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그러니까 앞뒤에 관련된 설명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적으로 특히 한국법에서 보면은 소프트웨어의 정의가 따로 들어있는 그런 특별한 법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선 저작권법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아마 이 저작권법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영향을 받아서 이 80년대 중반의 용어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소프트웨어라는 표현보다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정작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서 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용에 필요한 문서까지를 총괄하는 것을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예전에 그 표현이 뭐 독점적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일반 소프트웨어, 이것은 다 사실은 공개 소프트웨어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은 전부 비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공개란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런 점에서 공개 소프트웨어의 대칭으로는 비공개 소프트웨어가 쓰이는 것이 논리상 옳은 것일 것이고, 공개 소프트웨어 말고 유사한 대상을 놓고 자유 소프트웨어, 지금 프리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과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철학적 배경이나 산업적 배경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뭐 아시는 것처럼 자유 소프트웨어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의 사회적 어떤 개혁이나 혁명이나 뭐 이런 변화를 담고 있는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시작되었고, 특히 개발자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개념인데 반해서 이 공개 소프트웨어, 즉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이용자 측면도 고려한, 그래서 그 개발자와 이용자 사이에 균형을 좀 맞춰보고자 하는 그런 철학적 기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나 아니면은 유럽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자유 소프트웨어보다는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뒤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공개 소프트웨어건 아니면은 비공개 소프트웨어건 그것이 유상이냐 무상이냐 아니면은 뭐 그거 가지고 영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고, 중요한 것은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느냐 공개되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라이선스의 특별한 조건이 붙느냐 안 붙느냐, 그걸 가지고 구별하는 개념이겠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의 법률적 특징으로 보면 비공개 소프트웨어와 같이 이 저작권이 없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비공개 소프트웨어처럼 저작권이 다 보유되어 있고 실행 프로그램도 다 배포되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다만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개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고, 그리고 실제로는 상당수가 무상 배포되고 있지만 유상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개작이나 복제나 배포를 특별한 조건 아래 이용 허락이 라이센스라는 뜻인데,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개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다시 인정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비공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특히 보통 상용으로 판매되는 일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제품에 기술적 문제가 있거나 법률적 문제가 있으면 모두 공급자 또는 개발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한 사람은 이 법률적인 측면은 더구나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기술적인 측면은 기술적 하자를 공급자에게 컴플레인해서 그것을
새로운 버전으로 고치도록 하는 압력을 가하고 요구하는 소비자로서의 행위만 하면 되는데, 이 공개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를 오픈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제품의 품질 보증이나 법률적으로 그 품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자담보 책임이나 보안 책임 같은 것들을 짓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법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앞으로 잠깐 다시 뒤에 설명드릴 라이센스의 특별한 조건을 준수했는지, 아니면 그래서 이 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들, 제3자의 권리들이 혹시 침해되거나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런 제3자들로부터 어떤 법률적인 절차가 시작돼서 소송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에 대해서 이 개발자나 공급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뒤에서 말씀드릴 것과 같이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버넌스도 필요하게 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의 기회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 법률 전문가들이 서로 상의해야 될 것들인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저작권법적 문제들 이외에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되어서는 일반 소프트웨어 또는 일반 다른 물건처럼 권리 사용 수익이나 권리 침해 구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행위들이 다 관련되어서 돌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되어서 이 지적재산권적 보호가 상당히 문제되는데, 저작권이 가장 메인 이슈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따로 살펴보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된 특허권에 관한 처리가 또 문제될 것이고, 그 저작권과 특허권으로 보호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이냐 차원에서 영업비밀이 문제될 거고, 상표권은 부수적으로 특정한 상표가 붙어있는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보호, 특히 공개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게 보시는 것처럼 저작권이나 특허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특별한 법률을 만들어서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한국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라는 저작권 이외의 것으로 보호하다가 최근 들어서 저작권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률적 의미, 라이센스의 법률적 의미라는 것은 저작권의 이용 허락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일반 비공개 라이센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십 개의 조문이 달려서 저희가 복잡한 계약을 짜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데 비해서 이 공개 소프트웨어는 계약 내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단순하고 선언적인 의미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라이센스의 주요한 특별 조건은 저작권을 고지해야 된다든가 성민의 상표, 상호들을 사용 제한한다는 것들은 일반적일 수 있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 그 공개된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개작물의 개작이나 복제, 배포를 또 허용해야 된다는 의무, 또는 그것을 배포할 때 원본과 동일한 라이센스에 따라서 공개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정도가 높아지면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엄격한 카피 리프트적, 이것은 아까 프리소프트웨어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개 소프트웨어의 개발자적 이상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GPL이나 GPLU, CPL이나 EPL 다 GPLU 라이선스들인데, 그런 라이선스들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용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래서 프리소프트웨어의 이 아이디어로부터는 좀 더 이용자에 가까운, 이용자의 이익을 좀 더 고려하는 그런 카피리프트적이지 않은 그런 편안한 라이선스들까지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특별히 문제되는 이유는 어떤 특정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서 거기에 붙어 있는 라이센스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걸 지키면서 일종의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는 거죠. 원 저작물이 있고 추가된 1차 저작물이 있고 거기에 추가된 2차 저작물이 있고 사실은 그 여러 사람들의 개작이 쌓여서 이 원 저작물의 개선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은 계속 새로운 저작권이 쌓여가고 그 새로운 저작권자가 그러니까 맨 나중에 추가된 저작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앞에 저작권자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에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자기도 역시 자기 뒤에서 새로운 개작자로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에서 저작권자로 참여하게 되고 하는 아주 복합적인 라이센스의 중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법률적인 문제의 특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사실은 뭐 특정 라이센스를 가져다 쓸 수도 있고 그 라이센스를 뭐 수정하고 개작해서 자기만의 라이센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존의 라이센스는 뭐 각 프로젝트에서 재단이 인정하고 있는 라이센스거나 아니면 뭐 오픈소스 이니셔티브가 이렇게 열거한 검수한 한 70몇 가지의 라이센스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 법률가가 참여해서 만들어낸 기타 라이센스들 뭐 듣기로는 거의 3,000개에 가까운 라이센스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뭐 새로운 기존에 있었던 라이센스를 그렇게 갖다 써도 되고 또 법률 자문을 받아서 기존 라이센스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라이센스를 작성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의 계약으로서의 이용 허락 계약으로서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항들입니다. 보시다 보면은 이 라이센스의 양립 가능성이 계속 문제가 될 텐데 그것은 양립 가능성을 보는 것은 어떤 최종 제품을 만들어낼 때 복수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사용하면서 그 각 공개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가 다른 경우에 특별히 어떤 라이센스의 조항에 따라서 라이센스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서로 양립할 수 있는가, 어느 라이센스의 위반으로 가버리지 않는가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게 대체로 GPLU가 그런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라이센스 버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GPL 2.0은 양립 불능한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던 라이센스들이 GPL 3.0에서는 이제 허용이 되고 있는 그래서 같은 GPL에도 버전의 차이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듀얼 라이센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듀얼 라이센스의 상위 개념은 사실은 멀티 라이센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 소프트웨어의 어떤 철학을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들과 협력을 위해서 어떤 공개 소프트웨어의 특정 버전이 필요하고 또한 이것 가지고 그동안에 들였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것으로 상업적 목적을 이룩하고자 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또는 비공개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서 라이센스를 서로 달리하는 경우를 말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버전이 두 개로 나눠진 걸 듀얼 라이센스라고 부르는 거죠. 이 듀얼 라이센스가 하나는 공개로 가고 또 하나는 비공개 또는 공개되더라도 상업적 버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용자에 따라서 약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